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세계 최고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결국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선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것, 이것은 약속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 주베일 산업항공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공사는 해상유조선 정박시설이라고 하는 OSTT 공사였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몸이 달았습니다. 주베일 산업항의 규모는 정말이지 대단했다. 그 가운데 백리는 단연 해상유조선 정박시설을 말하는 OSTT 건설 공사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시 OSTT 공사 규모를 잠시 짚고 넘어가자. 관련 기록이다. OSTT, 즉 해상유조선 정박시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은 약 2억 9,500만 달러. 대형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해상 활주로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 30m 수중에 직경 1에서 2m가 되는 파일을 660개나 박아야 했다. 그리고 이 파일 위에는 원통형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교각 비슷한 것을 만든 후 이 원통형 파이프에다 가로, 세로 철제를 연결해서 보강하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철 구조물 89개였다. 현장에서는 그것을 자켓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내 말은 1단계로 방파제를 만들고 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된다 이거야. 문제는 OSTT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거지. 그 부분은 미국 브라운 루트사와 기술을 제휴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 무슨 문제? 이 공사를 설계한 영국 윌리엄 할크로사가 말입니다. 이 OSTT 전체 하도급을 미국 브라운 루트사에 주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OSTT에 관한 한 우리의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을 울산 현대조선소에 초청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아주 충분히 보여줬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딴소리야? 아마도 우리가 OSTT에 들어갈 자켓을 울산에서 직접 제작해 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해? 우리가 좀 면밀히 준비해서 성공시킬 건데 자기들이 왜 불안해? 게다가 발주처가 우리를 믿고 맡겼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다 그런 요구하나 그래? 만일에 말이야 OSTT 전체를 브라운 루트사한테 하도급을 준다고 쳐. 그러면은 브라운 루트사는 자켓에 사용되는 철구조물을 안 만들어도 되나?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 말이야 다시 하도급을 줘야 한다. 그 돈 우리가 다 물어야 돼. 공사비 올라가는 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건 그렇습니다만. 해봐, 김 소장. 당신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 OSTT 철구조물 말이야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페르시아만까지 실어오는 게 정답이라.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를 충분히 설득해서 우리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 그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알아? 주베일 산업항공사 진척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때론 예상치 못한 협상을 다시 벌여야 할 때도 있었다. 관련해서 당시 현대건설 주베일 산업항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황재천 씨의 증언이다.
거기는 이제 설치나 이런 건 되지만 제작이나 이런 건 안 되니까 그 부분 전체를 하도급 OST를 다 주면은 제작은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도급을 공사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금액보다도 더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금은 자기네들이 미국 회사에다가 제작을 맺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면 그게 얼마나 돈이 드냐. 그래갖고 이제 막 협상이 이제 우리는 조선소가 있다, 중공업 있다. 여기서 만들어 가마. 브라운 루트사에서 받아들일까요? 회장님 뜻이 그러시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나부터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 황 차장도 생각해봐요. OSTT에 들어갈 철 구조물을 분해해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자켓 하나의 크기가 웬만한 10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우리부터 안 된다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 설득 못 합니다. 일단 그 회장님의 뜻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가능성을 먼저 좀 찾아보는 걸로 하시죠. 한편 주베일 산업항공사에는 3,500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그들은 한낮에 50도가 넘는 햇볕은 물론이고 모래바람으로 인한 눈병과도 싸워야 했다. 아이고, 오늘따라 웬 바람이 이렇게 부나? 오늘은 모래바람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정 회장이 자켓을 울산에서 만들어 오자고 그랬다면서? 예, 그렇답니다. 아이고, 울산에서 그걸 만든다고 그래도 어떻게 운반을 해온단 말이야? 오르면은 필리핀해 지나가지고 인도양, 여기 페르시아만까지 장장 6,750마일을 와야 되는데 또 그러죠. 필리핀해는 풍랑이 잦은 지역 아니야. 예. 나는 정 회장이 이거 불가능한 일을 고집한다고. 그래도 하게 될걸요. 그래도 하게 되다니. 지금까지 회장님이 결정한 일이 그대로 안 됐던 적이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긴 그건 그래.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공사에 입찰한다고 그랬을 때 모두들 안 되는 일이다 그랬지. 그때 미쳤다고들 했잖아. 그런 걸 내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입니다. 근데 선배님, 눈이 왜 그렇게 빨갛게 충혈되셨어요? 눈. 엊그저부터 그러네. 모래가 들어간 거를 갖다가 그냥 막 비볐더니, 여기 한낮 온도가 50도고 모래바람도 많아서 눈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심해지면 큰 고생한다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시간이 안 나네.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죠. 그게 미룰 일입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들이 밀리면서 시간 내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야. 여기선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해요. 아프면 자기만 손해라니까요. 게다가 OSTT 작업 본격화되면 정말 그땐 시간 못 냅니다. 회장님이 시간이 돈이니 뭐니 하면서 닥달하는 거 봐선 곧 몰아칠 기세인데. 그러니 병원 다녀오세요. 알았어. 당시 기록을 보면요, 한낮 기온이 섭씨 50도. 사실 우린 30도만 넘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분들은 모래바람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모래 때문에 걸린 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또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 가족의 품에 안기고픈 그리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언젠가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어록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중동건설 진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 덕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은 이름 없는 이분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바로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카카. 김재규 장관, 이리 와. 김재규 건설부 장관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말이야, 개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인자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자리가 어디야? 예? 중앙정보부지. 카카. 중앙정보부로 가. 카카. 인재가 건설부 장관 잘 했잖아. 나는 그 김재규가 그 정도로 일을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응?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서 지금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나. 그런 거를 중앙정보부장으로 일하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라 말이지. 저를 믿고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카카. 중앙정보부장이 되면은 신경 써야 할 일이 특히 많을 거야. 국내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국외 문제도 마찬가지야. 국외 문제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동의 건설 현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야. 중동의 건설 현장 말씀이십니까? 특히 주베일 산업항공사는 당군 이래 최대 공사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순 분자들이 근로자들 안에 섞여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이야. 불순 분자 말씀이십니까? 불순 분자 포함 모든 신경을 중정에서 쓰라고. 다른 건 몰라도 중동 건설 현장에 대한 각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신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건설부 장관을 하면서도 가장 신경을 쓴 곳이 중동입니다. 각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장관? 김재규 장관. 김정념 실장님. 이제는 김 장관이 아니라 김 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나하고 차 한잔하고 가시죠.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에 김정념과 김재규가 마주 앉았다. 다른 건 없고 내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김 실장님께서야 각하를 가장 잘 알고 헤아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귀에 담아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 김 부장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박동선 게이트, 어떤 분들은 코리아 게이트라고도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면서 신직수 전 중정부장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예. 외교, 국방, 국내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까지 아마 제일 어려운 시기에 중정부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김 부장 같은 분은 중용의 도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각하께서 원하시는 정보, 각하께서 듣고자 하시는 정보만 전해드리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건 중정부장으로서 옳은 처신은 아니겠죠. 김 실장님. 예. 사람들은 저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고향 후배에 육사는 동기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라도 제가 각하께 무한 충성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진정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각하께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간혹 보면 무조건 각하께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거슬리는 소리는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